자, 이번 마지막 단원에서는 직선 벡터를 이용해서 직선과 평면의 방정식을 나타내고 그것을 활용하는 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왜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을 벡터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공간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면에서 직선의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가지고 표현한다면, 공간에서 직선의 방정식이 앞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직선을 나타낼 때 기울기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직선은 기울기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게 아니라 벡터를 이용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그것들을 배우는 방법들을 지금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1부터 볼게요. 여기는 유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유형 하나하나가 그냥 다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공식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지금 설명해 드릴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정확하게 잘 기억하셔서 써먹으셔야 됩니다. 유형 하나하나가 모두 공식입니다. 첫 번째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평면의 직선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 점 x1, y1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직선과 방향이 같은 방향 벡터라는 게 있거든요. 방향 벡터 u 벡터라는 게 있는데, 이 직선하고 평행한 벡터죠. u 벡터를 u1, u2라고 정의를 내려주게 되면, 이 직선이 돌아다니는 동점 P를 잡아서 P점의 표를 x, y라고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직선과 요 벡터는 서로 뭘 만족하죠? 그렇죠. 평행을 만족합니다. 평행을 만족하면 한쪽에 상수를 곱했을 때 이 둘은 이퀄이 성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둘을 잇는 직선의 벡터를 구해주게 되면 이렇게 구하면 되죠. 여기를 갖다 이제 A점 잡았을 때 AP 벡터를 구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AP 벡터는 x-x1, y-y1이라고 쓰면 되죠. 왜 그런지 아시죠? 시점 원점으로 잡고 OP-5에 쓰시면 되니까. 근데 이 벡터하고 u 벡터가 서로 평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u 벡터는 u1, u2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면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AP 벡터하고 t 곱하기 u 벡터 정도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벡터로 나타낸 거니까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되냐면 tu1, tu2 정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이 같을 거고 이 둘이 같을 겁니다. 그죠?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여기를 x-x1을 u1으로 나눈 값도 t고, 그쵸? x-x1이 tu1이랑 같으니까 u1으로 나타내준 값도 t고, 그리고 y-y1이 tu2가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t로 표현해주면 u2분의 y-y1이 되겠네요. u2분의 y-y1이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벡터, 이 방향 벡터라고 하는데, 이 벡터를 이용해서 직선을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직선을 나타내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직선이 지나가는 점을 뒤에다 갖다 쓰시고요. 이 방향 벡터 있죠, 그죠? 평행한 벡터를 아래로 깔아주시면 직선의 방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실 직선으로 표현해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 이 공식을 외워놓으시는 게 맞아요. 주관식 내면서 직선의 방식 표현하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0점 처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벡터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708번 문제 볼까요? 3,-4를 지나고, 그리고 어떤 직선이냐면 x-3 나누기 2고요. 그 다음 y 플러스 1 나누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데 마이너스 밑으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돼요. 만들어진 구조가 그렇죠? 그럼 이 직선의 방향 벡터를 u 벡터라고 했을 때 u 벡터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그렇죠. 2,-3이라고 분모를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점을 지나면서 방향 벡터가 서로 평행한 직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 이 방향 벡터를 그 직선도 똑같이 방향 bekto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을 구하면 2분의 2점을 지나니까요. x-3 써주면 되고, 마이너스 3분의 y 플러스 4 써주시면 돼요. 얘를 우리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유형 2 볼까요? 2에서 711번 2, 마이너스 1, 0을 지나고 직선 x는 y 플러스 1은 2분의 1 마이너스 z인데 z를 양수로 바꿔줘야 되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 분모는 모두 1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간이라고 해서 이 공식이 달라질 게 없죠. 공간이면 좌표가 하나 더 늘겠죠. 이런 식으로 좌표가 늘 거고 좌표가 하나 더 늘 겁니다. 그럼 여기도 상황 다 똑같은 거니까 제일 뒤에가 이렇게 하나가 더 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z-z 이렇게. 그래서 공간의 경우도 똑같은 형태로 공간 도형의 직선의 방식을 나타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평면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두 점이 있으면 기울기하고 점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이 나타날 수 있지만 공간도형 같은 경우는 공간으로 나오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만 가지고 이 직선을 나타낼 수가 없거든요. 이게 앞으로 나오고 뒤로 들어가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향 벡터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점을 지나고 이걸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또 똑같이 쓰시면 돼요. 방금 전에 보셨죠? 1분의 뭐라고요? 그렇죠. x 마이너스 2 써주고 또 1분의 y 플러스 1 써주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2분의 뭐라고 쓰면 됩니까? z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겠죠? 다음 넘어가 볼게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두 점을 지난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두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이런 식으로 직선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도 똑같이 방향 벡터를 하나 구해줘야 되는데 방향 벡터 U벡터를 요거랑 똑같이 평행한 벡터를 잡아주면 되니까요. 방향 벡터 U벡터를 뭐라고 주면 되겠습니까? AB 벡터를 잡아주면 됩니다. 그럼 AB 벡터라면 OB에서 OA를 빼주면 되니까 한번 빼볼까요? 빼보면 2-1 쓰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갖다 쓰면 되고 0 마이너스 3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얘가 이 직선의 방향 벡터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방향 벡터를 구했으니까 1분의 x 갖다 쓰고 점은 아무거나 쓰시면 되거든요. A점을 기준으로 쓸게요. 1분의 y 쓰고 y 마이너스 플러스 2 갖다 쓰고 마이너스 3분의 z 쓰고 마이너스 3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얘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711번, 716번 문제 볼까요? 문제 보시면 A가 2,2,1이죠. 그리고 B는 뭐라고 나왔냐면 B는 3,2, 마이너스 2거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점을 가지고 직선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방향 벡터를 구해보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두 개 빼면 되니까요. 1 쓰면 되고 0 쓰면 되고 두 개 빼면 마이너스 3 쓰면 되죠. 여기 보면 보다시피 0이라는 값이 나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y좌표가 서로 같기 때문에 그지? y좌표가 같으니까 0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죠. y좌표가 얼마로 같습니까? 2로 같으니까요. 얘는 지금 공간도형을 공간좌표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이냐면 y는 이만큼 나온 이 평면 있죠. 이 평면에서 직선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2고 y가 2고 z가 1이라면 2, 2, 1 이렇게 올라가 있는 점이 될 거고 3, 2, 마이너스니까 3, 2, 마이너스 2니까 얘는 밑으로 더 내려가 있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점이 이 평면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평면 위에 있냐면 y는 2라는 평면 위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x는 살아있죠. 살아있는 거 그냥 쓰면 됩니다. x 마이너스 쓰면 되고 0이니까 분모에 0을 깔 수가 없잖아요. 이거 넘어가시고 마이너스 3 갖다 쓴 다음에 z좌표 갖다 쓰면 돼요. 이렇게요. 그리고 y는 아까 2라고 했죠. y는 2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y는 2라는 거 한번 더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y가 2라는 평면 위에 그려진 직선이니까 이런 식으로 y는 2라는 것만 따로 빼주시면 돼요.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평면의 방정식에서 선생님 조금 더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외워놓읍시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두 점이 주어졌을 때 공간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두 점을 이용해서 방향 벡터를 잡아주되 그 방향 벡터 좌표 중에서 0이 나오면 그 두 개의 좌표가 서로 같았기 때문에 0이 나온 거거든요. 0이 나오는 경우는 그 경우만 따로 빼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직선 위의 점이에요. 직선 위의 점은 보세요. 여기도 그냥 공식화 시켜서 암기해 놓으시면 되거든요. 어차피 다 문제 풀 때 써먹을 공식들이에요. 갖다 쓰고 2분의 3 마이너스 y 얘는 이꼴 z죠. 물론 여기 마이너스 밑으로 내려오는 게 맞는데 두 번째는 2분의 x 마이너스 3은 y는 1 마이너스 z라고 나왔죠. 이것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간도형의 직선이니까 뭐 이렇게 나가고 또 하나 이렇게 나가면서 교점이 하나 찍혔던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풀면 되냐면 항상 체크 좀 해놓죠. 직선 위에 공간도형의 방정식에서 직선 위에 점을 잡고 싶으시면 항상 그 값을 t로 놓으시면 직선 위에 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좌표로 한 미지수 하나로 각각의 좌표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위는 t라 놓고 아래는 k로 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저 직선 위의 점, 요 직선 위의 점을 만약에 예를 들어 P라고 잡았다고 생각하면 P는요 2t-3이라고 쓰면 되고 여기는 2t 때 옆으로 넘기면 되니까 3-2t라고 쓰면 되죠. y가 z는 t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시죠. 오케이, 다시 한번요. 이 직선 위의 점을 잡고 싶으면 q라고 쓰고 2k 플러스 3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y는 k가 되니까 k 갖다 쓰면 되고 z는 1-k라고 쓰면 됩니다. 그럼 이 둘이 교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네들이 서로 같아야 되고 얘네들이 서로 같아야 되고 얘네들이 서로 같아야겠죠. 그럼 좀 재밌는 게 이 둘이 같고 이 둘이 같으면 일단 미지수가 두 개고 식이 두 개니까 풀릴 거 아닙니까? 나머지 게 하나 더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직선이 꼬인이 취했을 때 위에서 바라보면 만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위에서 보면 만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갭이 뜨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다른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연립해서 풀어서 결과를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편해 보이는 거 두 개를 연립해서 이렇게 두 개 연립해서 푼 다음에 그 결과를 마지막 결과에 대입을 해보셔야 됩니다. 대입을 했을 때 저 마지막 결과도 만족을 한다면 그때는 교점이 되는 거고, 저 마지막 결과를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꼬인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파악할 때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죠. 꼭 기억하시고 항상 직선 위의 점을 잡고 싶으면 미정계수 t, k 이런 식으로 두시면서 그 점을 한 문자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수를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크기, 각의 크기를 구하라가 문제입니다.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을 거고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을 건데 뭐 공간이기 때문에 꼭 만날 필요는 없죠. 평면이면 만났을 거고요. 그죠? 공간이면 만날 필요는 없는데 만나서 평이동시켜서 옮겨주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어떤 직선이든 다 직선은요 방향 벡터들이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벡터와 이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주면 이렇게 그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주면 결국 뭘 구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직선의 각의 크기를 구할 때 이렇게 둔각적으로 구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절대값을 쳐주시면 됩니다. 나온 결과에 절대값을 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항상 뭐로 푼다고요? 그렇죠. 내적으로. 항상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내적으로. 그렇지. 그래서 앞쪽을 잘 복습하셔야 돼요. U1 보시면 U1 벡터가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 보면 A,1이라고 쓰면 되겠죠? 잡을 수 있죠? A,1 잡으시면 돼요. Y좌표면 음수좌표면 조심하시면 됩니다. U2 벡터는 뭐라고 쓰면 되죠? U2 벡터는 1,√3 정도 쓰면 되겠네요. 그죠? 이 둘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벡터의 크기와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되죠? 크기 곱해주면 a제곱 플러스를 갖다 루트 씌워주면 되고 곱하기 크기 구하면 제곱하고 루트 씌웠으니까 2라고 쓰면 되고요. 여기다가 코사인 세타가 아까 몇 도였습니까? 30도였으니까 30도 갖다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30도는 얼마가 돼야죠? 코사인 30이 2분의 루트 3 갖다 쓰시면 되죠. 이 결과가 이게 지금 내적 구한 거잖아요. 똑같이 내적 구해주시면 되죠. 좌표니까 내적을 구하는 거 하나 더 있으니까요. 둘 곱해주면 a 플러스 루트 3 정도 쓰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 양쪽 지워주시고 양변을 제곱해서 a 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a가 하나가 0이 나오고 하나가 루트 3이 나오네요. 그래서 결과를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평면에서 각의 크기를 물어도 공간에서 각의 크기를 물어도 이렇게 구해내시면 돼요. 왜 우리 미적분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탄젠트로 구할 수 있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내적을 통해서 공간 도형 아니고 평면 좌표였어도 내적을 통해서도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낼 수가 있죠. 자, 이 727 볼게요. 그래서 항상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항상 내적으로 푼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벡터의 내적으로 풉니다. 자, 첫 번째 직선 L1 직선이죠. L1 직선의 방향벡터를 U1이라고 잡아주면 걔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A,-B,4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직선 L2 그 직선의 방향벡터를 U2라고 잡아주면 걔는 뭐가 됩니까? 3,2,2라고 써주면 되겠죠. 근데 이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해야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할 수 있죠. 선생님, 두 벡터가 평행할 때 뭘 만족한다고요? 그렇지. 각도가 이렇게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면 세타는 0도가 되는 거고,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면 세타는 180도가 되는 거라 코사인 값은 1 아니면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면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해주면 루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플러스 16 갖다 쓰면 되고,
아래 벡터의 크기를 구하면 루트에 9 더하기 4 더하기 4 갖다 쓰고 이것은 이라고 쓴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다 붙여놓고요. 가로 열고 내적 구해주면 됩니다. 3a 마이너스 2b 플러스 얼마가 되겠다? 8이 되겠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양변 제곱해서 결과를 구해주시면 문제에서 서로 평행할 때 a,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양변 제곱해서 결과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선생님 좀 접근을 잘못했네요. 이렇게 풀면 식이 너무 복잡해지죠? 식이 너무 복잡해집니다. 잠깐만요. 지금 실수를 했는데 U1 벡터와 U2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U1 벡터와 U2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아까 그 식으로 가시면 식이 너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죠? 그러지 마시고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면 한쪽에 그렇지 상수를 곱했을 때 실수했습니다. 한쪽에 상수를 곱했을 때 둘은 이꼴이 성립한다 쓰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상수 얼마를 곱하면 될까요? 보다시피 그렇지 2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2를 곱하면 6이 되고 4가 되고 4가 돼서 B는 마이너스 하고 A는 6이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할 때 굳이 그렇게 어려운 식으로 만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이해가죠?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28 문제에서 보시면 728번 한 번 더 보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직선의 방향 벡터를 U1 벡터라고 두고 방향 벡터는 그냥 두 개 빼주면 되니까 뭐라고 쓰면 됩니까? 3,-9라고 쓰면 되죠. 3,-9도 괜찮은데 방향 벡터라는 게 결국 방향 B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수를 키우지 마시고 1,-3으로 바꿔놔도 상관없어요. 방향 벡터는 어차피 방향 B니까요. 그쪽 방향을 향하는 벡터일 뿐이지 이 벡터가 크기가 커지고 작아지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죠. 오케이, 그래서 1,-3을 쓰시면 되고 두 번째 직선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x 플러스 1은 그럼 여기 분모에 1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직선이 2k 마이너스 1분의 y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는 u2 벡터라고 썼을 때 1,2k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러면 U1과 U2가 이제 두 직선의 방향 벡터, 그러니까 기울기를 나타내는 벡터가 되는 건데 이게 서로 수직이랍니다. 벡터에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을 만족한다면 뭘 만족하는 거죠? 그렇죠. 두 벡터가 수직을 만족한다면 당연히 내적을 구했을 때 얼마를 만족하면 되겠습니까? 0을 만족해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두 개 곱하면 1이 되는 거고요. 이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3 곱하기 2k 마이너스를 쓰시면 됩니다. 이 결과 얼마가 돼야죠? 0이 돼요. 두 벡터가 수직이라는 건 이렇게 가는 거니까요. 그죠? 이 벡터와 이 벡터가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의 값이 0이라서 코사인 90도 0 갖다 대입해서 결과 보여주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가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직선에 대한 얘기 마지막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직선 연습해 놓으시면 다음 시간에 평면 이어서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뭐냐면 우리 왜 그 평면에서는 점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존재하죠? 근데 공간에서는 점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자체가 존재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구해주시면 되냐면 이 점이 이렇게 있어요. A점이 A, B, C라는 점이 있고 이 직선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직선 위에 점을 잡는 방법 알려드렸죠? T 놓고 점을 잡아준 다음에 그럼 이 점과 이 점을 이은 직선과 요 직선의 방향 벡터는 서로 뭘 만족합니까? 수직을 만족하겠죠. 그러니까 공간 위에 도형이 직선의 방식 나갈 때 그 직선 위에 점을 잡아주시고 밖에 점이 있으니까 요 둘이 있는 직선과 요 직선은 서로 수직을 만족할 거니까요. 내적을 이용해서 이걸 0 써주시면 P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P점의 좌표가 잡혀지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거리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말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그 문제 풀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5,3,1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리고 아까 선생님 얘기해드렸듯이 2분의 x 플러스 1은 3분의 y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z라고 나왔으니까 얘를 t라고 두시면 이 점 P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뭐죠? 2t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3t 플러스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t가 됩니다. 그러면 요 둘을 잇는 직선에 AP 벡터 있죠. 그래서 AP 벡터를 구해주면 요거 저거 빼주면 되니까 2t-6이고 두 개를 빼주면 3t-1이고 두 개를 빼주면 -t-1이 되는데 이 AP 벡터와 이 직선의 방향 벡터 있죠. U 벡터를 구해주면 걔는 2, 3,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내려놓으셔야 된다고 했고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요 직선의 방향 벡터와 요 둘이 있는 직선의 벡터가 서로 뭘 만족하고 있죠? 보다시피 지금 수직을 만족하고 있는 거죠.
수직을 만족하니까 내적을 구했을 때 얼마가 돼야 됩니까? 그렇죠. 내적을 구하면 당연히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 둘의 내적을 구해주는 거죠. 요 벡터하고 요 벡터의 내적을 구해주죠. 한번 해볼까요? 2 곱해주면 되니까 4t-12가 되는 거고 플러스 9t-3이 될 거고 플러스 t 플러스 1 갖다 쓰고 내적을 0에다 써주면 여기서 t의 값을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t의 값을 계산하면 1이 나와서 그럼 결국 얘가 1이니까 AP가 1 갖다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죠? 얘가 마이너스 4가 나오고 1 대입하면 2가 나오고 마이너스 2가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 AP 벡터라는 벡터의 성분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뜻이니까 AP 벡터의 크기를 구하면 이 AP 벡터의 크기를 구하면 그게 이 길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크기 구하라고 했으니까 16, 4, 4 더해주면 되겠네요. 이 2에 16 더하기 4 더하기 4 이렇게 계산해서 결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간 도형에서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때 지금처럼 직선이 한 점을 가정하고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데 결국 직선이 한 점을 가정하고 수직을 이용해서 결과를 구해주시면 이 벡터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해주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낼 수 있습니다. 공식처럼 생각하고 써먹으시면 되는 거고요. 워낙 자주 나와요. 워낙 자주 나오니까 거의 100% 시험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벡터는 수능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학교 내신을 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이 정도의 문제 풀어낼 수 있으면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평면 쪽은 직선을 잘 하셔야 평면을 잘 하실 수 있으니까 직선 열심히 연습하신 다음에 평면 수업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